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 개추 확통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통사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개추라는 이름으로 그냥 2026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개추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뭔가 개념 강의를 하나하나 다 찍기에는 아마 유튜브에서 하기에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공수1이랑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통까지 다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변화점이 있다고, 변경점이 있다고 하면은 원래 화이트보드가 있던 곳에서 하다가 이제 칠판으로 넘어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 좀 크긴 한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1 강의를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이 새벽 3시예요, 3시. 새벽 3시다 보니까 아까 공수 찍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수가 나오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필기도 이상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통에서는 안 그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댓글에 제가 PDF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순열인데, 원순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통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확통을 이미 1회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통 자체가 그렇게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왜 어렵냐? 이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확통이라고 하는 과목은 결국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천천히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확통, 탄소도 그 사이에 조금씩 깔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이병조가 되겠습니다. 확통이라는 과목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계산 문제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면은 이항 정리, 아니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통계 과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통계에서 뭐 예를 들어 정규분포라든지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거. 근데 그래도 일단은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은 다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해석을 해주고, 해석을 한 후에 해석을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확통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계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아마도 확통 개추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내용은 중복조합에서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중복조합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원순열 바로 보겠습니다. 그 원순열이 뭐냐? 원순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런 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원탁에 이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조건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그렸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안 친다고 하면 3팩이겠죠. 3팩. 그쵸? 왜냐면 세 자리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A를 안 치고 여기에 B를 안 치고 여기에 C를 안 치겠습니다. 이거랑, 다음에 여기에 A를 안 치고 여기에 B를 안 치고 여기에 C를 안 치겠습니다. 이거랑, 다음에 여기에 A를 안 치고 여기에 B를 안 치고 여기에 C를 안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 쳤을 때 얘를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A, B, C, 이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A, B, C잖아요. 돌렸을 때 A, B, C, 돌렸을 때 A, B, C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것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자릿수만큼, 이 세 자리만큼 돌렸을 때 겹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복 제거의 느낌으로 이제 이런 공식을 우리가 내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순열을 한 번쯤 배우신 분들한테는 요 풀이가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봐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ABC를 살짝 지우고 가운데에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4개 그려볼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릴 거고, 옆에 있는 애들도 그냥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중복 제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중복된 것만큼 제거하는 게 일단 원순열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거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개념 강의를 부탁하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원순열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도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죠. 중복 제거하는 거.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고 나머지 세 자리에 앉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거 세 개는 이제 회전했을 때 일치할까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을까요? 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일단 살짝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자리가 있다 쳤을 때, 이때 제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방에서 이 탁자만 딱 놓여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구분을 못해요. 그쵸? 여기 앉았다 쳐봅시다. 돌리면 얘가 되잖아요. 돌리면 얘가 되고 돌리면 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앉아있지 않을 때는 아직 원순열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명을 앉혀버리잖아요. 한 명을 앉혀버리면 이제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달라져 버려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기준 얘는 오른쪽에 앉은 애, 얘는 왼쪽에 앉은 애, 얘는 앞에 앉은 애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건 먼저 한 명을 앉힙니다. 근데 한 명을 앉힐 때 한 명이 앉는 거는 4개가 다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1이죠. 곱하기 나머지 3명을 앉히는 거 3팩. 다음에 만약에 아까 중복 제거로 다시 들어간다 치면은 중복 제거를 할 때에는 그냥 4팩을 앉혀주시고 걔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중복이 자릿수만큼 있으니까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확통을 할 때는 상황 해석이 중요하다 했죠. 근데 상황을 해석한 것대로 식을 쓸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식을 이렇게 볼 때에도 얘는 그냥 계산하면 얘가 나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녀석이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녀석인지 해석의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확통 고난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확통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확통에서 우리가 내신도 그렇고 내신은 당연히 잘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확통은 쉬운데요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공통에서 시간을 벌려면 확통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확통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쉬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좀 고수와 이제 허수, 실수 허수가 나뉘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1월이잖아요. 자, 보면은 그래서 원순열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공식은 n팩 나누기 n이 있고 얘를 단순을 계산했을 때 n-1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냐면 중복 제거 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한 것이고 다음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n-1의 제곱은 뭐다? 이제는 한 명 먼저 앉히기. 혹은 뭐 2명에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 먼저 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원순열이 깨집니다. 이때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순열 해소 라는 표현으로 저는 앞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근데 판서가 더러워요. 근데 공수원 강의를 보시면은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 한 2시간 찍다 보니까 좀 글씨가 나름 이뻐지네요.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더 이뻐져서 오겠습니다. 얼굴 말고. 자,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제 문제를 바로 옆에다가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남학생 3명이 있다. 남학생 3명이 있고 글씨 왜 이래. 여학생 4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7명을 원탁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원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여기 안 치는 거니까 중복 제거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한 7팩 나누기 7이니까 얘는 6팩이 될 것이고 6팩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720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남학생 1명 민수 너 와. 민수 앉혀. 민수 앉는 거는 경우의 수 몇이에요? 1이죠. 왜냐면 민수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민수가 앉아버리는 순간 나머지 6명은 어디 앉는지에 따라서 민수 입장에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6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720이겠죠. 아니 쌤 귀찮게 2개 다 해야 돼요? 2개 다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2개 다 하는 게 싫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보통 얘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쌤 저는 2가지 방법이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원순열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처음 할 때는 원순열 죄송합니다. 립밤을 지금 바르다니. 그래서 원순열 해소하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원순열은 복잡한 순열이거든요. 사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로 만약에 2개 다 하기 싫으시면은 요걸로 조금 연습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근데 왜 남학생 3명에 여학생 4명으로 했나요? 라고 하면은 헷갈리게 하려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7명이 앉는 건데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그냥 7명이 앉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확통할 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무지성으로 푸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이제 수원이나 수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수원 수투는 사실은 이해를 제대로 못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확통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제대로 하시면서 경우의 수에 대한 이 어떤 이 도구들을 원순열이나 중복순열이나 아니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그런 애들을 좀 제대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 그래서 각진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인데 정사각형 탁자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탁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8명이 있어요. 네, 그림이 어떤가요? 제가 그려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중복 제거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얘는 그냥 일단은 8명을 안 쳐주면 되겠죠. 8명을 안 쳐줘. 다음으로 사각형이기 때문에 돌리면 몇 번 중복이 되는지 보세요. 이거 2번, 3번, 4번 90도니까 결국에는 4번 중복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럼 2 곱하기 7팩이니까 7팩은 몇이게요? 5400입니다. 아, 다시 죄송 5040입니다. 그래서 18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였죠? 한 명 안 치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한 명을 안 쳐서 이제 원순열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원순열 해소.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쌤 그러면 한 명이 앉는 거는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개죠? 아니죠.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앉는 거랑 그리고 여기 앉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무도 없다는 가정하에 다르죠. 왜? 여기 앉으면 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 빨간색에 앉으면 내 왼쪽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개다? 2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노란색 자리에 앉는 요 4개가 똑같고요. 빨간색 자리에 앉는 4개가 똑같습니다. 왜?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내가 앉아버리면은 돌렸을 때 얘가 되고 돌렸을 때 얘가 되고 돌렸을 때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요 4자리에 앉는 거 혹은 노란색 요 4자리에 앉는 거 총 경우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한 명은 앉히는 게 2개고요. 그럼 원순열이 해소가 됐죠. 여기 만약에 병주가 앉았어. 그러면은 나머지 7명은 병주 기준으로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곱하기 7팩. 그럼 얘는 1080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방금 근데 그런 표정을 지었냐면은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이거. 샀는데 이런. 그래서 이렇게 중복 제거 아니면은 원순열 해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문제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문제 3번은 일단 공간 도형에 대한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 도형. 그래서 직육면체로 제가 좀 그려왔는데 직육면체 중에서도 어떤 녀석이냐면은 옆면이 합동인 녀석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그러면은 일단 입체 도형을 그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입체 도형은 요것만 좀 따라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밑면을 그린다. 두 번째는 그럼 뭘 그리면 될까요? 밑면 했으니까 옆면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밑면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윗면이랑 아랫면을 다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밑면이랑 그러니까 윗면이랑 아랫면을 둘 다 한번 색칠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색깔을 제가 뭐 빨주, 노초, 파, 보 이렇게 해볼게요. 남색은 조금 그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보 이렇게 일단 적읍시다.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 할 줄 아시죠? 고3인데. 자, 그러면 일단 밑면부터 색칠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빨간색을 먼저 색칠할래요. 얘 먼저 안 칠래요. 오케이. 먼저 안 쳐. 안 친다고 쳤을 때 그럼 얘는 여기에 빨간색을 안 쳤다고 쳐봅시다. 다음으로 색깔이 있으니까 이 파란색을 제가 여기 안 쳤다 쳐볼게요. 그쵸?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먼저 안 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밑면에 안 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이 위에 오는 녀석 6 누가 올지 골라주고 파란색이 왔다.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니까 5 아닌가요? 라고 보면 틀립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얘도 얘랑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데 얘는 돌려서 중복되는 게 몇 개? 한 번, 2번이죠. 한 번, 2번.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밑면을 색칠하는 경우는 15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색칠했다고 쳐봐요. 그 옆에 4개가 남아있는데 옆에 4개도 돌렸을 때 똑같죠?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이 옆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원순열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얘는 4팩 나누기 4
그래서 얘는 3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쌤 얘는 다 중복으로 하셨네요. 그쵸? 중복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15 곱하기 6이니까 9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쌤 근데 얘는요 밑면이랑 옆면 말고 그냥 전체를 경우의 수를 낸 다음에 돌려서 중복되는 게 몇 개인지 세도 되지 않나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이런 질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것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데 이 모양은 중복 제거랑 원순율 해소를 같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밑면을 먼저 색칠하고 옆면을 나중에 색칠한다는 발상부터가 이제 케이스를 좀 세분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면을 색칠했을 때에도 옆면에 대한 원순열은 안 깨지기 때문에 옆면에 대한 원순열을 다시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쌤 저는요 아예 그냥 원순열 해소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얘를 그냥 6C2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네. 너무 복잡해졌네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얘를 아예 그냥 모든 거를 다 중복 해소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중복 해소로 중복 제거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색칠할 수 있는 게 6팩이죠. 그 6팩이 있는데 6팩을 몇 초로 나눠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돌렸을 때 몇 번이 똑같아지는지를 봐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요 모양으로 있을 때 돌려서 4번 겹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또 그때 4번이 나오지 않을까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가 직육면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겹치는데 돌렸을 때도 5, 6, 7, 8 똑같은 모양이 8번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8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이 나와요? 90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중복 제거를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밑면, 옆면을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저는요 원순율 해소로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콤비네이션을 쓴 다음에 옆면도 하나 색칠해 주시고 나머지 3개 3팩이라고 봐주셔도 돼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많은 걸 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각 뿔 때부터 먼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직육면체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개출을 보시는 분들은 확통에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쌤 근데 말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쵸? 말이 너무 많긴 한데 결국에는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상황을 해석할 수 있구나. 아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확통이라는 거는 이 단순히 계산해서 답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해석을 자꾸 하면서 내 머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문제 1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두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그럼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대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8개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이제 1부터 8까지 중에서 이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배열하는 애들이 홀수가 되지 않도록이잖아요. 그럼 홀수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홀수가 되지 않으려면은 짝수가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곱이 홀수가 되려면 결국 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짝수가 되려면 홀짝도 되고 짝짝도 되잖아요. 물론 뭐 순서를 바꾼다 치면 짝홀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짝짝이랑 홀짝을 둘 다 보기에는 버거워요. 햄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얘를 배제하자. 즉 이제 좀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사건으로 풀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케이스를 제가 1번 케이스라고 둔다면은 전체에서 1번 케이스를 빼는 경우로 이제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해봅시다. 눈이 이렇게 가렵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홀수가 4개고 짝수가 4개니까 그러면은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그럼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내가 풀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도 되는데 그러면은 둘이 이웃한 거, 셋이 이웃한 거, 넷이 이웃한 거를 다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웃 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애들을 뺀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홀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쵸? 홀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홀수 말고 짝수를 먼저 안 쳐줘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짝수를 먼저 안 쳐주기 위해서 얘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짝수 4개 먼저 안 쳐줘요. 그럼 짝수 4개를 그럼 원순율로 안 쳐야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원탁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3팩이겠죠, 3팩. 뭐 다 했으면은 뭐 4팩 나누기 4로 봐도 되고, 중복 제거로 보셔도, 아니, 중복 제거로 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하나 안 친 다음에 나머지 3개 안 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경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4개 자리에는 지금 짝수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 2, 6, 8, 4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자리 4개가 있겠죠. 그 4개 자리에는 누가 갈 것인가? 얘네들 홀수가 하겠죠, 홀수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짝수가 다 앉아있죠. 짝수가 다 앉아있는데 그 나머지 홀수들은 원순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왜냐면은 지금 얘네 4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돌려서 똑같아 줄 수가 없어요. 2랑 4 사이니까, 2랑 6 사이니까.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홀수 4개를 안 치는 경우는 그냥 4팩이 된다. 그래서 짝수를 따로 계산해주고 홀수를 따로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돌아갔네 이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얘는 3팩 누구? 짝수 안 치는 거 곱하기 4팩 얘는 누구? 홀수 다음으로 안 치는 거. 결국에는 나머지 먼저 안 치고 다음에 사이사이. 근데 한번 안 쳐버리면 웬만하면 원순열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눠서 이 앞에는 원순열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원순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6 곱하기 24니까 100 사이 사겠죠 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웃할 때는 보통 하나로 묶어놓고 처리를 해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이웃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단 말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안 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넣는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은 자 여학생 3명이 있고 남학생 4명이 있다. 자, 여학생 3명이 있고 남학생 4명이 아니죠. 6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근데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 앉으려고 해요. 근데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학생이 여기 이렇게 앉고 여기 이렇게 앉고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6명이 다 숫자가 다르게 앉으려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1명 앉고 여기 2명 앉고 여기 3명 앉아야 이 여학생 사이에는 애들이 다 인원수가 달라지면서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앉히고 여학생을 앉힐 것인지 여학생을 먼저 앉히고 남학생을 앉힐 것인지 한 번에 볼 것인지인데,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상황은요, 웬만하면은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실수를 안 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세분화라는 건 결국 남자 여자를 한 번에 앉히는 게 아니라 좀 따로따로 앉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앉힐까 남학생을 먼저 앉힐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여학생을 먼저 앉히겠습니다. 네, 그럼 여학생을 먼저 앉혔을 때 그럼 생각해보면은 여학생은 그냥 3팩으로 앉히면 3팩 나누기 3으로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3팩 나누기 3. 요건 그냥 간단하게 중복 제거로 풀겠습니다. 원은 뭐 쉬우니까. 그래서 2팩 해서 정답이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모, 네모, 별이 사이사이에 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서 1, 3, 2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3, 1, 2가 올 수도 있고 3, 2, 1이 올 수도 있고, 그쵸? 결국에는 요 자리에 인원수가 각각 몇 명이 올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인원수로 나눌 수 있는 건 지금 1, 2, 3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자리를 내가 A라고 하고 이 2명 사이를 A, 다음에 여기 사이를 B, 여기 사이를 C 자리라고 두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A, B, C를 각각 3, 2, 1에 배정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야, 너 몇 명 할래? 저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이제 3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2명이요. 그러면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3. 그럼 만약에 여기 이렇게 2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 2명 날아가니까 B가 고를 수 있는 인원수는 2개가 되죠. 얘는 그냥 순열입니다. 그래서 B 자리에 몇 명 오는지 C 자리에 몇 명 오는지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6이 되죠. 괜찮으세요? 인원수 다 골랐어요. 인원수 다 골라가지고 이제 A, B, C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 1명,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대한 인원수를 정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각 인원수에 남학생을 안 쳐야겠죠. 남학생을 안 치는데 남학생은 그냥 6자리에 그냥 앉는 거죠.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순열이니까 6팩이죠. 세분화를 엄청 했죠. 그쵸? 이렇게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요거 나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 곱하기 6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n 곱하기 6팩이다.
근데 6팩이 여기 있죠? 그러면 2랑 6 곱했을 때 얘가 n이 돼야 되니까 얘가 12. 정답은 12가 된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잘 나눌 수 있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유형서에 있는 원순열만 보시면서 아 이거는 그냥 쉽네 이러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원순열도 결국에는 상황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자 봅시다. 여학생을 안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순열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순열을 자꾸 해소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 분필. 어때요? 좀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3번. 3번 보시면 이제 문제 3번은 또 마찬가지로 원순열 문제겠죠, 당연히. 원순열이 있고, 이제 세 학생 ABC가 있고 다음에 6명이 있다. ABC 포함해서 해서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또 앉는데요. 원모양의 탁자에 앉을 건데 좀 크게 그릴까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은 A랑 B는 이웃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B랑 C는 헤어졌나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 소리니? 그래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얘도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쌤 그냥 한 번에 앉힌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라고 보시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순열이니까. 그러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마찬가지로 원순열 해소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순열 해소라는 건 뭐예요, 결국? 아, 한 명을 먼저 앉히자. 그래서 먼저 앉히기. 먼저 누군가를 앉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가 지금 좀 조건이 많으니까 B를 먼저 앉혀도 되고, 아니면 A를 먼저 앉혀도 되고, C를 먼저 앉혀도 되거든요. 근데 B를 만약에 먼저 앉힌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B를 먼저 앉혔어요. 그럼 B가 앉는 경우에서는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 B가 앉는 경우에서는 한 개. 그럼 B는 앉았어, 오케이. 다음으로 이제 B가 앉았으니까 원순열이 해소가 됐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누구를 앉혀볼까요? A를 앉혀도 되고 C를 앉혀도 되지만 A를 먼저 앉혀볼까요? 그럼 A를 먼저 앉혀보면은 A.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개일까요? 2개겠죠, 2개. 왜요? 이제 B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B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앉았다 쳐봅시다. 그쵸? 그럼 세 번째로 이제 C를 앉히면 되겠죠, C. 그럼 C 한번 앉혀볼까요? 원순열 여기서 깨졌어요, 이미. 그럼 나머지 그냥 순열이에요, 순열. 쉽죠, 그러면. 그럼 C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세 자리밖에 없죠.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3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앉으면 돼요? 나머지 3명 앉으면 되겠죠. 나머지 3명. 나머지. 이제 뭐 커플도 아니고 헤어진 사람도 아닌. 그럼 얘네들은 그냥 3팩이죠. 왜? C를 만약에 제가 여기 앉혔어요. C를 여기 앉혔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 3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자리에 앉는 경우에서는 그냥 3팩이다. 그냥 다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6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정답이 36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또 막 나머지 막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가시되 중간에 뭘 좀 생각을 해주셔라. 자꾸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 뭐가 된다? 원순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원순열 해소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한 번에 풀고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버리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먼저 한 명을 앉혀가지고 원순열을 없애버리고 그냥 순열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문제 보고 끝낼게요. 몇 시지? 3시 40분?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4번. 이제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 의자가 있다. 또 의자네요. 지겨울 정도죠. 의자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이웃한 2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6 이상이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지금 1부터 7까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상황 해석이 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이웃하는 것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일단은 6 이상인 애들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1만 보더라도 1, 5, 1, 6, 1, 7 2만 보더라도 2, 5, 2, 4부터네요. 2, 4, 2, 5, 2, 6, 2, 7 머리 아프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전체에서 배제시켜주는 애들을 조금 제거를 하자라고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일단 1, 4 있겠죠. 1, 4. 얘네 둘은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왜? 합쳤을 때 6 이상이 안 되니까. 그쵸? 참고로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다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1, 3도 안 되고 1, 2도 안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2가 왔을 때도 2, 3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을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런 애들이 이웃했을 때를 좀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신가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풀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풀이를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진짜 아닙니다. 네. 좀 크게 얘기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다. 그럼 일단은 1, 4가 만약에 이웃한다고 쳤을 때는 2, 3도 이웃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1을 배열했다. 1을 배열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네, 전체에서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 한번 빼보자 라고 좀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얘네 둘이 이웃해. 근데 얘네 둘이 이웃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케이스 벌써 1개. 얘네 둘이 이웃해. 얘네 둘은 이웃 안 할 수도 있죠. 케이스 벌써 2개. 근데 여기서 1, 4 옆에 3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4 옆에 3이 이쯤에 있어가지고 얘네 둘은 또 이웃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겹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다 겹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있어서 3, 2, 1, 4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복잡해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 원순열 해설 한번 해볼까? 원순열 해석? 원순열 해석? 요걸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누구 한 명을 먼저 앉히면 되겠죠. 누구를 앉히는 게 좋겠어요? 이 골치 덩어리 1 먼저 앉히면 좋지 않을까요? 1을 먼저 앉힙니다. 1을 먼저 앉혀요. 그쵸? 그럼 1을 먼저 앉혔을 때 그러면 1을 일단 놓는 경우의 수는 1개죠. 1개. 그럼 1을 놓는 경우의 수 1개니까 걔에 대해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좀 지웁시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원순위 해소로 갈 거고 그러면은 1, 3, 1, 2, 1, 3, 1, 4, 2, 3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천천히 좀 앉혀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1개가 되는 거예요. 1개. 다음으로 누구 앉혀볼까요? 2 정도 앉히면 좋겠죠. 2. 3을 앉혀도 되고요. 4를 앉혀도 됩니다. 2를 한번 앉혀볼까요? 2를 앉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볼까요? 2가 만약에 한 여기 있다.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죠. 그쵸?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막연하게 그냥 4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만약에 2가 여기 앉았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2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남은 게 지금 3, 4죠. 3, 4입니다. 3이 못 오는 경우는 요거 두 개를 날려버리고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오죠.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인데 만약에 2가 여기 앉았을 때 쳐봅시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3이 못 오는 경우는 여기 못 오고 여기 못 오고 여기 못 오고 여기 못 오고 한 개밖에 못 오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개 케이스가 과연 다 똑같은 케이스인가에 대해서도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를 막연하게 그냥 다 곱하는 것도 안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고해 법칙을 쓰려면은 일단은 그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리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1이랑 한 칸 건너뛴 자리랑 다음으로 1이랑 두 칸 건너뛴 자리랑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2가 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노란색 자리 2개가 올 수도 있고 다음으로 파란색 자리 2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랑 여기 똑같겠죠. 그쵸? 그럼 이때는 다음으로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 그러면 이때 이제 3을 넣어보자. 3. 3을 마찬가지로 나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노란색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파란색인 경우 생각하면 해볼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그럼 노란색인 경우에 3이 오는 경우를 한번 보려면은 여기 이가 이렇게 앉아있다 쳐봅시다. 그럼 3이 올 수 아이고 안돼. 3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냐면은 지금 여기 3 여기 안되죠? 여기 안되죠? 여기 안되죠? 그럼 3이 올 수 있는 자리는 2개예요. 이때 이렇게 2개입니다. 그래서 3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이때는 2개가 된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때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한 곳밖에 못 오죠. 그쵸? 그럼 파란색 케이스는 파란색 케이스끼리 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4가 어디 앉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는 어디 앉지?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노란색 경우라고 쳤을 때 여기 2가 앉아있고 그럼 3이 올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럼 여기 3이 왔을 때에는 4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만 피해주면 되니까 나머지 2개예요. 그쵸? 1 옆에만 안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이 여기 앉아있을 때도 그냥 1 옆에만 피하면 되니까 나머지 2개겠죠. 다음으로 파란색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 2가 온 거니까 3이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고 4가 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2개죠. 이때도 그럼 2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지금 1, 2, 3, 4 다 안 쳤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안 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노란색에 대한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파란색에 대한 경우의 수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해석이 좀 되시나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넣다가 얘가 8 곱하기 4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았다 쳐봅시다. 마지막으로 4가 이렇게 왔어요. 3도 여기 이렇게 왔다 쳐봅시다. 그러면 4개 앉았으니까 나머지 3자리에 5, 6, 7을 앉혀주면 되겠죠. 그럼 5, 6, 7을 앉히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 300. 얘가 5, 6, 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더 쉬운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풀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라이브로 풀었으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 2, 3, 4 순서가 아니라 다른 애 순서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실전 개념 강의 뭐 아마 개추 말고 시험 직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다룬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최적화된 그 개념 문제들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개념 강의잖아요. 어쨌든 개념 추려보기니까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자꾸 보시면서 상황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 막 그냥 4라고 놨으면은 얘랑 케이스가 다르니까 결국엔 답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해석을 할 때 조금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답은 일단 72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상황 해석을 할 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그거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이려나? 추상적으로 그냥 케이스만 나열하면서 푸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직접 예시를 들어가면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도 지금 노란색이 앉았을 때 3이 어디 올 수 있는지 파란색도 예를 들어 여기 앉았을 때 3이 어디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원순열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 순열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케이스가 뭔가 나눠질 것 같아. 뭐 함수 문제도 그런 게 좀 많거든요. 함수 개수 문제. 그런 걸 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해라 라고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원래 원순열 강의를 조금 짧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요. 말도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차차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 그 개념 강의로 좀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2026년 새롭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실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는 아니고 잘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제대로 제 이 강의를 전달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2026년 고3 파이팅 하시고 확통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고3이실 테니까요. 고2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다 잘 해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도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 수학은 좋은 결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 개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조의 개추 원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통 화이팅!